안녕하세요. 리더 성장 플랫폼 휴넷 리더십 전이를 맡고 있는 벤솔입니다. 네, 리더십 전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리더십 전이는 우리 리더분들이 현업에서 매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실 수 있도록 데일리 팁스부터 또 맞춤형 코칭까지 제공하는 리더 전용, 리더만을 위한 성장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리더십 전이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요, 매월 진행하는 그룹 코칭에 참여 문의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더 많은 리더분들이 또 편안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랜선 코칭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죠. 네, 4월 랜선 코칭은 팀원 시청 금지 리더 고민 상담소입니다. 네, 본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국내 비즈니스 코칭을 리딩하고 계시고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리더분들의 고민을 또 해소해주고 계시는 조성경 코치님 모셨습니다. 코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휴넷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휴넷 리더 전의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반갑고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처음 코칭을 했었고 임원 코칭만 지금 한 24년 차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어른 친구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 채널에도 많이 방문하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코치님 실제로 저는 매일 아침 코치님과 함께 출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코치님이 진행하시는 걸 보고 우리 리더분들의 고민이 진짜 너무 많고 또 그 솔루션을 너무 명쾌하게 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리더십 전이 회원분들께도 최근에 우리 리더분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라고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처음에 이게 고민이 좀 많이 안 들어오면 어쩌나 고민을 했는데 어머 세상에 코치님 책으로 만들 정도로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코칭 북을 만들었고요. 네. 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우리 금쪽이 우리 팀원들과 관련된 고민들에 대한 부분을 세션 1으로 묶었고요. 또 세션 2는 저희 리더분들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또 성장통에 관련된 내용으로 달아서 지금 세션 1부터 네.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코치님 목차 보이시죠? 제가 추리느라고 진짜 네. 고생을 많이 네. 했어요. 네. 제목만 보셔도 아마 우리 리더분들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전체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선에서 고민을 좀 다뤄보고요. 다 못다한 얘기들은 이후 시간을 한번 기약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은 개인 역량은 뛰어나지만 팀워크를 저해하는 고연차 팀원입니다. 네, 내용은요. 팀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고연차 팀원이 있습니다. 업무 역량은 뛰어나지만 개인적인 성향으로 팀에 좀처럼 어울리지 못하고 주로 혼자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원어원 미팅을 통해 개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팀 차원의 시너지도 중요하다라는 피드백을 했는데 이분은 나는 나의 몫을 해내고 있고 팀원들과 일하는 게 쉽지 않다고 호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리더분이 작은 프로젝트를 맡겨봤는데 의견이 너무 강하다 보니 팀원들과 의견 충돌이 좀 잦아졌고 또 심지어 리더분과 상의도 없이 팀원들을 배제한 채 혼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통보를 해서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분이 해결하고 싶은 이슈는 팀의 성과뿐 아니라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도 협업하는 태도와 역량을 좀 키워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요즘 이제 우리가 드물지 않게 조직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팀 리더보다 사실은 나이가 더 많은 팀원들을 이제 모시고 팀을 운영해야 되는 경우 많고 이제 고연차 저연차에 이제 나이 차도 굉장히 많은 그런 팀들도 많고 근데 저는 이 사연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가 첫 번째 좀 재고해 봤으면 좋겠는 게 뭔가 하면 고연차라는 이 프레임을 좀 버리고 대화를 하면 좋겠다. 사실 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고정변수잖아요. 네. 만약에 나이 문제에 걸려버리면 팀 리더분께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나이를 어떻게 바꿔. 네. 그래서 고연차라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성향은 뛰어나지만 함께 일하는 데는 별로 관심과 흥미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본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팀 리더 입장에서 보면은 연차가 좀 많고 역량도 있는데 좀 부족한 후배들 좀 데리고 좀 키워가면서 이래주면 좋을 텐데 하는 바람은 가질 수 있지만
그거를 내 기준으로 이 사람이 맞춰줘야 되는 또 의무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좀 풀고 싶다면 이 고연차 분하고 대화를 하실 때 고연차 입장에서 팀원들하고 같이 일하지 않는 이유가 찾아보면 있을걸요. 예. 그쵸. 왜냐하면 굉장히 능력도 없으면서 성실하지도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 역량이 높은 분이 내는 의견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거나 이 사람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렵지 않고 같이 일하는 게 자기한테 도움됐다면 하지 말아도 했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분하고 원원을 하신다면 아마 이제 일상적으로 상상되기는 이분이 고연차고 원원을 하자고 하면 고연차 눈치챌걸요. 아, 무슨 얘기 나한테 할 것 같다. 맞아요. 네, 그런 식의 원원은 하셔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원을 만약 하신다고 하면 함께 일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 제일 힘들던가요? 그때 어떤 기분,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지금 만약에 그 주니어랑 같이 대화한다 생각하시고 만약 그런 기분은 어떻게 전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내가 제안을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면 그분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화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분이 자기 감정, 그러면 이제 팀장도 알아채는 게 뭐야? 이 사람이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을 하셨구나. 이런 걸 발견하시게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먼저 준이랑 일할 때 어려움을 먼저 겪고 난 다음에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주니어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러면 이제 자, 제3자 입장에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고연차 분과 주니어의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바라봐 보시겠습니까? 두 분이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긴장감이 느껴지세요? 이 긴장감을 좀 낮추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접근이 저는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코치님. 최근에 팀 리더보다 이제 연차가 더 있는 분들이 최근에 정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나이라는 프레임을 좀 내려놓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고 사실은 나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면 고연차도 부담스럽거든요. 서로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코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온원 때 네. 또 각자의 상황과 그 장면을 잘 떠올려보고 또 진행해 보면 우리 고민을 주신 리더님께서 또 고연차 네. 팀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잘 내 것으로 우리 팀의 것으로 만들 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고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동적이고 안주하는 조직 문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민간 기업에서만 리더 역할을 해오다 최근에 비영리 조직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이 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인이고 규모도 작고 조직의 특성상 위계도 크지 않고 성과에 대한 압박도 낮다고 해요. 그래서 이 리더분이 느끼는 건 전반적인 분위기가 정체되어 있고 지나치게 편안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좀 가슴 아픈 내용이 있는데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리더가 하나부터 10까지 설명하고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좀 이런 부분이 많이 지치신다고 하셨고 또 이 문제를 이 수동적이고 안주하는 조직 문화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이야기만 들으면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이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조직을 제가 이렇게 상상해 보면 팀원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왜 저래? 이럴 것 같아요. 지금 팀장님 입장에서는 문제야. 아니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왜 이렇게 일을 예를 들어 우리도 목표라는 게 있는데 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나 아니면 좀 더 지금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좀 더 하겠다는 어떤 그런 자발성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얘기예요? 팀장님 기준으로 이 조직을 지금 평가하고 판단하고 네. 계시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팀장이라고 하면 그 팀 속에 계셔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연만 가지고 느껴지는 느낌은 팀 바깥에 계시는 느낌이에요. 팀 밖에서 이 팀을 바라보시고 평가하고.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문제시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참 좀 죄송한 얘기인데 팀원들은 다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세상 모든 직장인들은 아, 내가 일을 좀 게을리해.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팀장님이 지금 너무 루즈한 거 아니에요. 너무 편하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도전의식 없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 듣는 팀원은 점점점 더 수동으로 간다는 사실. 아마 팀장님 그거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수동적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수동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더 진도가 나가잖아요.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원들 수동적으로 나오면 이제 팀장님도 감정이 올라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수동적인 태도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변질되는가 하면 수동에서 안 멈추고 수동 공격까지 넘어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동 공격까지 넘어가면 팀원들이 어떤 태도가 나오는가 하면 너무나 간단한 일도 굉장히 지연돼. 이거 내일 아침은 될 일인데 이게 다음 주까지 가도 내일 드릴게요. 또 내일 가면 아 내일 드릴게. 이런 형태 이거 수동 공격의 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 회피. 아 전화했는데요.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이것도 수동 공격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모습을 보시게 되면 아마 팀장님 화가 올라오시겠죠. 그럼 다시 또 그런 행동에 지적하시게 되겠죠. 그럼 다시 이 사람이 수동에서 수동 공격으로 넘어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우리 팀과 내가 한 팀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관찰자 내지는 평가자로 이 팀을 보고 있느냐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팀원들이 팀장의 안달에 대해서 굉장히 느긋하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팀장 혼자 자지러지는 거지. 혼자 이제 열내다가 본인이 좌절하게 되고 이런 경우 코칭할 때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팀장님 내가 지금 이 팀을 안에서 같이 이렇게 섞여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이냐, 바깥에서 보고 있는 중이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접근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제 네. 외부의 관찰자로 팀을 평가하고 이제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팀 안에서 네. 같이 한 식구처럼 가야 되는데 좀 그 부분들에서 되게 많이 와닿고 네. 이분이 또 여기에 네. 프로답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을 때 현재 구성원들이 프로답지 않다고 단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팀장이 우리를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었나 보다. 정신 차려야지. 그런 팀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팀, 원팀의 정신을 먼저 만드는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원팀의 정신. 네. 네, 저도 잘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막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저희 설명에 대해서 특히 제 설명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채수로 질문을 추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시간 봐가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채팅 많이 남겨주세요. 네. 다음 고민입니다.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는 팀원 간 갈등, 돌파구는 없을까요? 코치님, 저 이 사연 읽다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팀원 2명이 서로의 의견을 내세우며 사사건건 다툽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양쪽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말은 뭐 사실 싸울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네. 초기에는 하소연을 들어주며 좋게 가자며 타일렀는데 갈등 관계가 지속되다 보니 작은 문제에도 서로 조금 더 물러서려 하지 않아서 주변 구성원들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분이 해소하고 싶은 이슈는 1년 이상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갈등 관계를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두 사람한테 좋을 게 없고 무엇보다 이게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좀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괴롭죠. 그렇죠. 예, 이 팀장 입장에서 볼 때는 팀 내 누군가가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는 걸 보는 게 괴롭죠. 괴로운데 많은 팀 리더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뭔가 하면 섣불리 중재자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분도 말씀한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좋게 가자고. 갈등을 한다는 얘기는 그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를 그냥 한 사람이 이해하면 될 텐데 양보하면 될 텐데 뭐 이런 생각 드시는 사연도 많잖아, 사례도.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드릴 팁은 일단은 어떤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불만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그럴 수 있어. 노멀라이즈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뭘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기본적으로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것도 있어. 이 전제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중재랍시고 이제 하시는데 그러면 더 감정이 증폭돼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 입장에서는 정당한데 왜 자꾸 쉽게 예를 들어서 이해하라 그래. 예를 들면 쉽게 뭐라 그럴까 좀 양보하라 그래. 배려하라 그래. 이런 생각 들게 되면 누구를 위한 팀장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럴 수 있어. 당신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그 태도가 불만일 수 있어. 이렇게 일단은 노멀라이즈 하는 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고요. 두 사람의 갈등에 팀장이 들어가서 무슨 메신저처럼 A가 그러더라, B가 그러더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럴 수도 없잖아. 그럼 싸움을 이제 그렇죠. 붙이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게 일관되게 팀 리더분들한테 제안 드리는 부분인데 A를 만나든 B를 만나든 내 앞에 와서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풀도록 오너십을 심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팀장님 진짜 B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나 B랑 일을 좀 떨어뜨려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어. 충분히 B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어.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러면 팀 리더는 뭘 해주셔야 되는가 하면 이 A가 문제 해결에 대한 오너십을 가져가도록 나는 코칭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A분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요. A분은 뭐가 문제세요? 그걸 먼저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해결되면 이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풀어가도록 나는 계속 촉진 질문만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얘기를 상대방한테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만약에 해보신다면 어떤 식으로 말씀을 시작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상대방은 예상되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세요? 그럼 그 반응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B랑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문제를 풀고 싶다면 푸는 과정에 대해서 여설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게 팀 리더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B가 왔다. B가 와도 B가 생각하는 A의 문제는 정당해요. 제3자가 볼 때는 니도 문제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B가 A를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군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풀고 싶기는 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풀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대화를 이제 팀 리더께서 풀어주시는 것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섣불리 중간에 들어가지 마셔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부모들의 실수가 뭐예요? 미안하다 그래. 가서 손잡아줘. 안아줘. 뭐 이런 지시를 내리잖아요. 사과한 사람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해결의 지시를 그래서 보통 A, B가 와서 싸우면 이야기 다 들어보고 A 당신이 그래도 연차가 하나로 더 많으니까 양보해. 두 사람 싸움이었는데 이제 팀장까지 싫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사태를 악화시키지 마시고 모든 문제는 그 당사자가 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을 지금 안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팀장님은 힘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계속 각성시켜주는 게 팀장이에요. 팀장의 코칭 리더십이라는 게 첫 번째 대전제는 모든 사람은 문제를 풀 능력이 있어. 이거를 믿는 게 코칭이잖아요. 그러니까 A, B가 다 문제 해결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A, B가 문제를 풀어가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고 네. 또 이 문제 해결의 오너십을 가져가는 게 당신이야라고 공을 던져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코치님 이분의 고민 중에 하나가 이 두 사람의 갈등이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지어 리더님은 내 앞에서 감정을 저렇게 드러내는 걸 보니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걸 좀 드러내도 되나? 이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행히 네. 그 무시한다고 느낄 정도라는 얘기는 팀장 눈치 안 보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거를 오히려 고마운 포인트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무시하냐 안 하는 건 되게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고 먼저 자기가 이렇게 위축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 내 앞에 정도 와서도 이렇게 싸울 정도 같으면 내가 그래도 비교적 권위적인 팀장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꽤 괜찮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팀장님은 그 부분을 오히려 안도할 포인트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오너십을 가지고 풀게 하는 것까지는 하셨는데, 왜 어떤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를 입힌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A든 B든 누군가가 심각한 배신을 했거나 아니면 뭐랄까 이 상대방한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친 경우 있잖아요. 의도적인 해를 끼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게 오너십을 회복시켜주는 것만으로도 해결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만약에 배경이 있는 그 갈등이라고 하면 떨어뜨리는 것도 나중에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최종적으로 팀장님이 이 사람을 팀을 분리하거나 그것도 고려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업에 제가 이제 코칭을 해보면 구성원들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지기 싫어서 생긴 갈등이에요. 지기 싫어서 생긴 갈등인데, 네가 져주는 게 이기는 거야. 이게 이제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먼저 숙이는 것 자체는 불편하시겠군요. 그럴 수 있죠. 그래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이 사람이 이게 저항감을 내리고, 내가 지금 손해봤다는 걸 팀장이 알고 있구나. 이런 정서적인 유대감이 생기면서 그래도 계속 이렇게 가고 싶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그것도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네. 계속 이렇게 가고 싶진 않다. 거기 동의되시면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풀겠다는 전제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봅시다. 그렇다면 풀고 싶은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문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 결국 문제 해결의 오너십을 당사자가 갖고 있게 만드는 게 그럼요. 너무 중요한 역할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리더분 되게 많이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심지어 무시하는 거 아니고 네. 지금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있는 거다. 좀 그렇죠. 기운을 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고민입니다. 구성원들과의 인식 차이 어떻게 좁혀나갈 수 있을까요? 코치님 양 좀 보시겠어요? 제가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육지에서 일하시던 팀장님이 제주 본부로 이제 부서장으로 이동해서 업무를 같이 리딩하고 있는 상황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기준으로는 현재 조직이 너무 기본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있고 또 이 구성원들이 아주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세요. 근데 제가 좀 가슴이 아팠던 포인트가 있는데, 리더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제주의 이 상황이 기존 서울 사무처와 다르게 여기만 업무 강도가 낮았던 거고, 최근에 각종 지원을 통해서 근무 여건도 향상되었으니 이제 똑같은 수준으로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성원들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서 직원들이 작년 하반기에 서로 담합해서 3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계약직 분들과 업무를 진행 중인데, 오히려 지금 상황이 더 낫다라고 판단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해결하고 싶으신 문제는 부서장이 새로 와서, 본인이 새로 와서 일을 자꾸 새로 만든다고 느끼는 팀원들과 작은 성공 경험도 쌓고 싶고 일을 보다 자발적으로 하면서 성장하기를 바란다. 근데 네. 이제 바람은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요? 에서는 네. 정년퇴직을 또 앞둔 상황이라서 이 정도의 상황이면 사직을 고려해야 되나 싶을 만큼 굉장히 외롭고 또 과부하가 걸려서 방전되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사연이 제가 코칭했던 조직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 조직인가? 라고 생각할 지경이에요. 네, 저는 여기와 거의 똑같은 네, 네. 조직을 코칭한 적이 있어요. 이 조직 리더를 코칭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필이면 이제 그 제주도. 네, 제주도. 제주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 육지랑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그 온라인 세상이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본사랑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조직에서 그들만의 문화와 이 조직의 어떤 행태가 꾸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그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팀장님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끼리 사실은 편하고 안락하게 잘 지냈어. 근데 육지에서 이 사람들 표현이 육지 보통 제주도 사람들 육지 것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제 그 제주도 바깥에 사람 다 육지 것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육지에서 오신 팀장이 뭘 자꾸 바꾸래. 이렇게 살면 안 된대. 제주도 팀원 입장에서는 고개를 이렇게 삐딱하게 돌고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왜? 왜요? 팀원 입장에서는 팀장님이 사실은 계약 위반한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심적 계약 위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줄 줄 알았어. 그걸 지켜주지 않아 회사가. 이게 심적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모든 팀장들이 문제시하지 않았었어. 근데 당신이 오면서부터 왜 자꾸 우리를 불편하게 해? 우리는 그냥 적당히 일하고 적당한 조건에 만족해서 다니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왜 지금보다 더 많은 월급을 줄 것도 아닌데 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이거 심적 계약 위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대해서 스스로 팀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무엇이 없으시다면 지금 조금 멈추시고 속도를 내가 혼자 위반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연 계속 다루면서 팀 리더가 자꾸 이렇게 나와 팀원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기 시작하게 되면 뭘 하실수록 더 어긋나요. 처음에는 각도가 작게 벌어졌다가도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서 더 크게 벌어지잖아요. 그럼 돌이킬 수 없게 돼. 이분이 지금 어떤 자괴감까지 드셨어요. 정년까지 기다릴 거 없이 그냥 사직해야 되냐? 좌절 느끼고 계시잖아요. 나도 지금 외롭잖아요. 팀 리더분도 지금 굉장히 외로운 상황이신 건데 지금 이제 위에 사연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 담합해서 육아휴직 간 거 아니야? 담합해서 육아휴직 들어갔을 수 있어요. 심지어 그런 조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팀장 물먹이겠다고 자기들끼리 진짜 사바사바 해가지고 너무 무섭다. 동시에 싹 빠져버렸어요. 진짜 죽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감정적으로 이게 이제 간극이 생겼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팀장님 지금 어디서 또 손을 대? 뭐 이런 생각 드실 건데요. 그냥 이제 속도를 조금 이제 잠깐 멈춰서서 가지고 지금 현재에 대한 좀 제 의견을 들으시면서 진짜 그런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남아있는 팀원들이랑 다시 하나씩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면 육아휴직에 돌아오는 복귀 시점을 좀 더 당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팀장님의 의욕은 이해가 됩니다. 너무 방만하게 조직이 운영되고 있고 너무 루즈해. 그런 생각할 수 있고 또 본사에서 그런 미션을 줬겠죠. 일 잘하시는 당신이 가셔서 이 조직 문화 좀 바꿔주세요 라고 아마 미션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코칭했는 그 조직 같은 경우는 그 리더가 미션을 받으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일 잘하시는 분이니까 미션 받은 거를 빨리 수행하려고 이제 뭐 가자마자 떠도곤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팀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떤 힘이 있는지 아세요?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힘이 있어요. 조직이니까 뭐 시키면 다 할 거다. 아니요. 그러지 않을, 말 듣지 않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팀 리더가 힘든 상황인 거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이제 단추를 다 풀고 다시 첫 단추부터 끼워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첫 단추가 조금 잘못 끼워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책 하나를 읽었는데
그 요즘 팀장의 오답노트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 보면 이방인 팀장이라는 그 팀장의 어떤 뭐 일종의 특성에 대한 조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방인 팀장이 조직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행동, 섣불리 뭔가를 바꾸지 말아입니다. 그러면 적대감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도로 시작하셨지만 팀원의 호응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팀원의 적대감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뼈아프지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코치님 되게 많이 배웠어요. 일단 이렇게 어느 분이 남겨주신 게 있어요. 팀장이 네. 꼭 다 참아야 하고 너그러워야 하는지요. 우리 팀장님들도 통쾌한 밤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철없는 소리인가요? 교육 담당자님이시래요. 교육 담당자님이 우리 리더분들이 다 인내해야 되냐, 멈춰야 되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인내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참으면. 그런데 인내는 이게 이렇게 눌러놓는 거잖아요. 눌러놓다 보면은 엄한 방향에서 터지게 돼요. 그래서 인내하시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이거를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자. 이거 지금 리얼리티,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거는 벌어질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지, 그거는 당신이 참아서 견디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팀장님도 이제 팀원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시고 난 다음에는 나도 솔직하게 내 감정도 얘기하고 내 기대도 얘기하고, 그래서 참거나, 네. 참거나는 아니고 참거나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병 생깁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일단 멈추고 오히려 내가 속도를 위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사실 서울 본사와 제주의 간극이 한 번에 해소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렇죠. 네, 구성원의 입장에서 심리적 계약 위반인데 이제 그러면 네.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여질 것 같지가 그렇죠.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너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 팀장 네 잘못이야.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네. 가가멜이 온 것처럼. 네. 그래서 섣불리 무언가를 바꾸려 하기보다 그걸 네. 현재 있는 구성원들과 관계를 좀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또 사직하지 마시고 코치님의 이번 솔루션으로 조금 더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CXP가 그런 걸 썼다고 하더라고요. 기대는 실망의 뿌리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기대감은 이미 실망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내가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작은 실행으로 그걸 그냥 이렇게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지, 마음속에 기대를 품고 있다가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이래서 좌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고민입니다. 팀원의 성장, 리더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요? 저 이 얘기 진짜 동료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팀원들의 이직 사유가 최근에는요, 여기서 더 이상 성장할 게 없다, 이제 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꽤 많은 친구들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네. 회사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이다, 멘토링 제도다 해서 성장의 기회를 만들려고 애쓰고, 또 팀장인 저도 팀원들 역량 키운다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시킨다거나 여러 교육 기회를 알아봐주고 있는데, 근데 성장이라는 게 결국 자기 스스로 찾고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듯이 리더가 일일이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 리더분은 어떻게 해야 팀원들이 스스로 성장 동기를 찾고 회사 안에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갖게 될까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거 무슨 풍토병 비슷하게 그죠? 모든 기업에 지금 네. 전염병처럼 돌고 있는 맞습니다. 성장병 그죠? 네, 성장병. 무슨 그 비타민처럼 어디서 성장 그 거리를 갖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팀원들 많죠. 지금 제가 이제 사연 보내신 분이 제조업이라고 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중견기업의 제조업이라고 하셔서 조금 다른 이제 각도로 보자면 업종의 한계가 있는 분야일 수도 있다. 오, 예, 네네. 업종 자체가 성장성이 그렇게 없는 업종도 요즘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업종이 계신다고 하면 이거 참 어려운 숙제가 될 거다. 이게 조금 결이 다른 이제 얘기인데,
제가 이제 글로벌 컨설팅 펌 출신이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가 과거에 이렇게 탑 티어들, 이렇게 인류 대학 출신들만 뽑았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1군들이 안 오고 2군들이 오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뭔가 업종의 그 뭐지 하이라이트가 바뀐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 가장 핏이 맞는 그 역량의 이렇게 보유자들이 들어오게 그렇게 매칭되는 조정되는 시기가 아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약간 외현적 변수를 빼고 그냥 이제 조직의 운영과 관리 차원에서 성장을 얘기한다면 뭐를 배워야 돼.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보통 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그것도 포함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 성장할 게 없어. 이거는 지금 하루하루가 만족스럽지 않아. 그 얘기의 다른 표현이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제가 목격한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장하는데 그러니까 뭐를 원하는 걸까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진실 톡을 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구성원들이 불만하는 게 뭔지를 뭐 퇴직자 인터뷰도 해야 되지만 지금 이제 재직자 인터뷰를 좀 하셔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뭐야? 뭘 좀 더 바꾸면 더 만족스러워 할 수 있겠어? 이런 것들에 대한 인터뷰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예를 들면 성장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제 이런 부분은 학습이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거고요. 지금 학습이 안 일어난다는 뜻으로만 성장의 단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만스러워요. 난 회사 오는 게 별 재미가 없어요. 라는 얘기가 성장이란 단어로 보통 이렇게 포장되어서 유통되거든요. 그래서 팀장님은 우리 조직의 이 비즈니스가 구성원들한테 커리어적으로 여기서 경력을 쌓아도 다른 예를 들어서 조직으로 이동할 때 별로 메리트 없으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팀장님이 막을 수 없는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핏을 맞춘 사람들이 도로도로 그렇게 통로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 아니라면 지금 팀장님의 팀원들부터 조금 더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보여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장 얘기하는 조직들이 대충 제가 겪은 케이스로는 상하 간의 의사결정 자체가 엉망진창이거나 그래서 어제까지는 A를 하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B로 하라고 하는데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아. 그 다음에 뭐 이런 기획안 같은 걸 만들었어.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일이라고 했어? 라고 던지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인지 피드백도 안 줘. 이런 거 자체를 배울 게 없어, 성장할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이 이 우리 조직에서 통용되고 있는 성장의 의미가 뭔가를 먼저 파악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성장이 없어요가 하루하루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네. 어떤 게 만족스럽지가 네, 않은 네, 건지 네, 그 중에서 네. 리더가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있고 아닌 영역을 잘 구분하는 것도 그렇죠.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이라는 말로 포장돼서 유통되고 있는 그 속성을 우리 리더분이 네.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죠. 좀 찾아나갈 네, 수 있으면 네,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다루고 싶은 사연이 많은데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코치님. 네, 다음 네. 사연입니다. 이번 제목은 개인주의 팀 분위기 왜 협력하지 않을까요? 입니다. 내용은 팀원들이 각자 맡은 일만 잘하고 내일만 성과를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 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팀원 간의 협력이나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 팀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리더인 저뿐입니다. 팀 주간회의를 통해 소통을 시도해봤지만 팀원들이 자기 일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피드백도 나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조금 저는 이게 여기서 좀 생뚱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요즘 팀 문화고 제가 요즘 리더답지 않게 팀 결속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저는 이 사연이 사실은 죄송한데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네, 네. 이해가 잘 안 된 게 뭔가 하면 아니 개인 목표하고 팀 목표가 따로라고?
예, 이 말이 안 생각이 되죠. 그게 저는 너무 낯설어. 이게 무슨 사연인지 읽고 또 읽어봐도 네. 지금 이제 읽으실 때 제가 문장을 계속 이게 무슨 얘기지? 첫 번째 의문은 네. 팀의 목표가 개인의 목표랑 얼라인 안 되어져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터치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개인 목표가 달성있는 팀 목표하고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는 얼라인 안 됐다는 뜻이고요, 일단. 그 다음에 팀장님들이 이제 팀원 관리하실 때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은 팀원들이 성과에 대한 개념이 없이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뭔가 자기가 한 일의 아웃풋만 신경 써. 저 보고서 드렸는데요. 보고서가 통과될 만한 수준으로 써야지 이게 보고서를 완성한 거잖아요. 그거 보내드렸는데요. 이메일 썼는데요. 자기가 일한 결과까지만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 자기가 일한 결과가 우리 팀의 성과와 연관성이 있는 일을 했을 때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아웃풋만 자기 일한 걸로 생각할래. 그냥 아웃풋을 냈어. 그러면 그게 일의 결과야. 그 성과에 아무 상관이 없어. 일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게 가장 많은 착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 기획안을 열심히 썼는데 팀장을 리젝했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리젝당한 그 기획안은 뭡니까? 성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그럼 뭐예요? 이게 승인받을 수 있는 기획안으로 다시 수정 보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과되어서 비즈니스 반영돼야지 내 성과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어. 이게 우리 팀의 숫자로 연결되는 일을 했을 때 이게 내가 일의 결과를 만든 거예요. 근데 보통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끝내면 그게 일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게 팀원들 착각이죠. 이거는 누가 매니징 해야 된다? 팀장님들이 관리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 목표와 팀 목표 따로 놀아요 라는 얘기를 하신다면 아마 본인들 팀원들이 아직까지 학습이 덜 돼가지고 자기가 일 끝내면 그건 일한 거야. 그건 열심히 한 거니까 인정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와 관련되어지지 않은 일은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 이제 자꾸 학습돼야 돼요. 한마디로 다 이게 한다고 해서 다 알아먹는 게 아니고 그런 학습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이 팀의 과연 신뢰 수준은 얼마일까? 여러분 이제 팀장님들 기회가 닿으시면 팀워크의 부활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이제 역기능적 팀의 5가지 비밀행 가는 책의 이름으로 먼저 나왔던 책이 절판되고 약간 버전이 바뀌어서 나온 책이 팀워크의 부활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결과에 신경을 안 써, 팀원들이. 그럼 팀장들이 특히 뭡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결과에 무신경한 거야? 일의 결과에 신경을 써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밑으로 가보면 뿌리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 신뢰의 부족. 신뢰를 하지 않으니까 뭘 하지 않아요? 소통하지 않아. 팀원들끼리 싸우지도 않아. 팀원과 팀장이 싸우지도 않아. 이렇게 논쟁도 안 해. 당연히 몰입 안 해. 당연히 몰입 안 해. 당연히 자기가 그 일을 죽게 살기를 하려면 헌신 안 해. 당연히 결과 안 나오죠. 그러니까 뿌리는 결과에 무관심한 게 아니고 신뢰가 없는 게 시작인데 왜 신경을 안 써? 라고 계속 다그치는데 점점 걸을수록 팀원들은 더 디프레스 되고 더 자발성 없어지고 시키는 것만 하리라 이러고 이제 수첩 딱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팀원들이 각자 자기 일만 하고 팀 전체 목표에 신경을 안 써 이런 모습을 본다면 나하고 지금 팀원하고의 신뢰 수준 그 다음에 팀원 간의 신뢰 수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팀원 간의 일들이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일로 이렇게 분리돼 있어가지고 굳이 협력이 필요 없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만약에 팀장이 계속 협력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노이즈예요. 그래서 그런 성격이 아닌데 이런 모습이라면 저는 신뢰를 다시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이 고민을 보내신 리더분들 포함해서 모든 분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내용 같아요. 일단 리더분이 성과에 대한 개념을 본인이 어떻게 갖고 있는가가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팀 성과, 개인의 성과에 얼라이닝 시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 좀 되게 맞거든요. 저는 했어요. 이거 보냈어요. 그렇지. 예. 예. 끝. 그게 이제 내 예. 할 일의 끝인 예. 것처럼. 근데 그게 우리 비즈니스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팀원들이 스스로도 생각해보는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네. 지금부터 또 연습해 나가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그러다 보면 신뢰도 좀 구축해 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웃기는 이야기가 야근 많이 했다고 자기 평가 A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제일 웃기는 거예요. 야근을 왜 하는지 모르는데 야근을 계속해. 성과에는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런데 자기는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A 받아야 된다고 하는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팀장님들이 좀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굉장히 네. 많이 배우셨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네.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네. 왜냐면 이거 제가 너무 다루고 싶어가지고 키 빼놨었거든요. 네. 제목은 네. 사실 크게 다르다기보다 시키는 일만 수동적으로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와, 이 다음 사연이 네. 유사해요. 워라벨만 강조하는 지세대 네. 네. 그 꼰대가 한 번씩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리더분들이 호소하신 문제는 제가 명확하게 지시한 업무 외에는 스스로 찾아서 하는 일이 거의 없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선 의견도 내지 않고 무엇보다 정시 퇴근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퇴근하겠습니다. 혈압이 약간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재 소극적인 태도를 개선하고 싶고 주변 동료들의 눈치도 좀 챙겨가면서 해라 하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하면 내가 꼰대처럼 보일까 봐 망설여지신대요. 그래서 저는 잘 동의는 안 되지만 망설여지신다 하셨고 유사한 문제예요. 워라벨에 대해서만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네. 뭔가 예를 들면 본인의 개인 역량 개발 시간의 교육을 업무 외 시간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도 이제 개인 역량 개발을 하고 이제 그 업무를 하면 뭐 야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야근 수당을 신청해야 되고 이런 네. 그러니까 리더 입장에서 양보 없이 되게 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문제는 이런 지세대가 사실은 업무 숙지는 빠르고 업무적으로는 적응하고 있는데 태도적으로는 회사의 태도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셔서 제가 지세대를 이해 못하는 꼰대인가요? 라고 결이 좀 저는 제가 봤을 땐 좀 유사한 고민이더라고요. 코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 둘이도 사실은 야 이게 뭐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막 꼰대입니다. 네. 여기 지금 사연에 보시게 되면 현재의 소극적인 태도를 개선시키고 싶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퇴근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엔 너무 적극적이네요. 네, 정말 적극적이에요. 너무 용기 있는. 야 정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무신경하거나. 용기가 있거나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이제 팀원일 것 같은데요. 내를 다 했다. 뭐 이런 느낌이죠. 6시네. 뭐 집에 가야 되겠네. 뭐 제일 이제 담당 팀장님들 기겁하는 거는 자기 할 일을 오늘 못 끝냈는데 집에 어떻게 가게 되지? 이게 제일 끔찍하잖아. 네, 자기를 다 하고 6시에 가는 것도 참 얄미운 판에 자기 일이 아직까지 다 못했어. 나는 지금 막 속이 타. 그런데 어머 퇴근하고 없어. 나 미팅 갔다 오니까 벌써 집에 가고 없어.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소극적인 태도일까? 누구의 눈에 팀장의 눈에 소극적인 태도이잖아요. 그런데 그 팀원이 이게 소극적이라고 자기 생각할 것인가? 아닐 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님들한테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피드백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태도잖아요. 마인드셋이잖아요. 태도나 마인드셋은 피드백으로 잘 안 고쳐져요. 적어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변화를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피드백 할 때 태도나 마인드셋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네. 지금 팀장님이 원하시는 적극성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팀장님 먼저 생각하세요. 적극성이 좀 내 말만 그냥 시킨 대로 하지 말고 좀 의견을 냈으면 좋겠어. 이게 적극적인 모습이신가? 아니면은 남들이 좀 남아서 일할 땐 같이 좀 시간을
좀 뭐라 할까요? 양보? 희생해 주는 게 적극성인가?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하시고요. 요 두 부분이 적극성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면 이 행동을 어떻게 이끌어내지?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말이야. 이렇게 가시게 되면 이 피드백이 산으로 가게 되고 감정만 서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행동 레벨로 정말로 이 사람한테서 보고 싶은 개선 행동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도 피드백을 하시면 안 되고요. 피드 포워드를 하셔야 돼요. 피드 포워드를 하셔야지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신이 나요? 전환을. 이 사람이 가장 신나고 몰입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내가 먼저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공감하는 순간을 만드는 것. 그렇구나. 그 일할 때 그렇게 눈빛이 달랐군요. 내가 그걸 이제 알았네요. 네. 그럼 그런 일들을 앞으로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럼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순간에 팀장님이 태도를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빈정이 상해버리지만 이 사람의 보다가 초점을 두잖아요. 뭘 할 때 내가 좀 흥분되고 뭘 할 때 막 신이 나서 일을 하게 돼요. 이미 초점이 완전히 나한테 좀 팀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팀원 입장에서 이제 좀 마음이 열린 상태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이제 당신을 더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성장 발전하고 싶은 욕심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지금 당신이 예를 들어 성장 발전하기 원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재밌어 하는 일 플러스 이런 일도 한번 도전해 보길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관심 가지는 거 플러스 그 옆에서 하나 더 발을 뺀 조금 다른 일을 한번 제안해 가지고 그럼 그 일을 한번 신나게 해보게 내가 한결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셋이나 이 태도는 사실 팀장님 기대만큼 빠른 속도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좀 아까 인내해야 됩니까? 이건 좀 인내가 필요해요. 네, 이건 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긍정적 경험이 좀 쌓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몰입 수준이 올라갑니다. 코치님 말씀 중에 리드 포워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좀 그렇게 전환해서 말씀을 피드백을 네.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다루고 싶은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두 번째 세션 또 리더의 성장통과 관련된 사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쌓였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번 세션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1분 정도 영상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댓글 남겨주신 게 흥미로워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ES정님 위로 올랐군요. MRR님께서 네. G세대가 아니더라도 그런 30대가 있더라고요. 대표님이 칼퇴를 응원하는 스타일이라서 중간에서 환장하겠습니다. 요즘엔 성장 발전하고 싶은 욕심 없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래에 어떤 답이 달렸냐면 소위 정말 노답인 네. 내보내고 싶은 팀원은 어떻게 대체해야 될까요? 노답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그 팀원 입장에서는 노답일까요? 팀원 입장에서는 자기는 네. 자기 답이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팀장님들이 조금만 더 이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팀원 한 명 한 명한테 호기심을 조금 더 가지고 내가 본 게 다가 아닐 거야라는 전제로 좀 더 탐색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노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한테 들어가 보세요. 반드시 자기는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옳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사람을 한번 재접근 하셔야지 기회가 열릴 거라고 봅니다. 딱 이렇게 마음 먹고 나시면 선입견이 생겨가지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호기심도 안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럼 관계가 점점 더 벌어져요. 그러니까 답 있을 거야 아마.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답이 뭔지 한번 내가 알아보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궁금해하시면 길이 열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코치님, G세대들은 G세대로 자기들이 묶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잖아요. 짜증내죠? 네, 사실은 네. 사바사이고 네. 좀 리더분들이 근데 G세대는 네. 혹은 이제 우리들은 네. 꼰대는 이렇게 네. 약간 스스로 적대적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엄청 싫어하면 저희 집에 G세대가 있는데요. 내가 G세대라고 우긴 적 있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왜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래서 뭐죠? 카테고라이저 만들어가지고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꼬리표를 왜 붙이냐. 그래서 저는 아까 고연차도 말씀드렸지만 세대에 대해서 그 뭐죠? 그 딱지 붙이는 거 저는 좀 지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붙이는 순간 너무 시야가 좁아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 순간도 있지만 세대를 너무 의식해버리면 가능성이 닫혀버려요. 제가 나이가 많지만 저는 제가 나이가 많다는 생각을 거의 잊어버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없는 늙은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든 젊은이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뭔가 세대 구분에 갇히지 않는 그렇죠. 게 너무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묶지 마셔라. 네. MZ들도 자기들이 사람으로 존중받고 대접을 받잖아요. 막 행동하지 않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포인트를 네. 아주 짧게 네.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네, 두 번째 세션은 리더의 성장통,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코치님 최근에 뭐 리더 포비아다, 의도적 네. 언부싱이다, 리더님들 너무 괴로운 시간, 심지어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너 그러다 리더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리더십 전이를 맡고 나서 우리 리더분들에 대한 연민과 존경심이 더더더 커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네. 보시는 것처럼 고민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시간이 허락되는 선에서 최대한 다루고요. 또 다루지 못했던 이후의 얘기들은 저희가 또 리더십 전이 플랫폼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입니다. 네, 신인 팀장이라 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조직에 합류한 지는 2년 정도 되었고 올해 팀장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팀으로 역할도 기존에 없던 유튜브 라이브 등의 신규 채널을 기획하는 팀이고 팀원도 여기저기서 이동해 와서 그야말로 일도 사람도 백지 상태라고 합니다. 일도 막막하고 리더 경험도 처음인데 스타트업이라 조직 문화가 알아서 하면 된다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팀 세팅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신인 팀장이 알아야 할 ABC에 대해서 네, 문의 주셨습니다. 저는 이 팀장님의 자세가 참 긍정적으로 인정해드리고 싶네요. 신임 팀장에서 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가 뭘 모르고 있을지 몰라라고 뭘 이제 부족이 뭔지 알아보려고 하고 그걸 메꾸려고 하시는 자세잖아요. 그래서 이 팀장님의 이 접근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드리고 싶고요. 신임 팀장이니까 얼마나 좋아.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그래서 ABC 말씀하셨는데 챗 GPT 물어보시면 쫙 나옵니다. 쫙 나오는데 이제 제가 오랫동안 저도 리더십 공부를 하고 또 코칭을 하고 이러면서 나름의 좀 정리가 된 걸 말씀을 드리자면 팀장으로서 꼭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요소들 우선순위는 우리 팀이 수행해야 될 과제가 뭘까? 그 다음에 우리 팀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되지? 그 다음에 우리 팀은 이 과제를 어떤 프로세스로 해야 돼? 이렇게 과제, 사람, 프로세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에 좀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신설 팀이고 또 팀원들 여기저기서 이동해가지고 좀 팀이 구성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오염되지 않은 아주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좀 팀이란 말이에요. 팀장님 혼자 진두지휘해야 된다는 스트레스 내려놓으셔도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팀을 한번 어떻게 꾸려갈지 생각을 모아봅시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디자인 팀 얼라이언스라고 하는데 DTA라고 해요. 이렇게 팀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팀장과 팀원이 모두 모여서 함께 디자인해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팀원들은 다 이제 미니 워크샵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팀의 정체성이 뭘까? 회사는 우리 팀한테 뭘 기대할까? 유관 부서는 우리 팀이 무슨 기능을 해야 된다고
기대하고 있을까? 이게 팀 정체성이잖아요. 우리가 기여하는 바가 뭘까? 팀 정체성이 딱 세팅되고 난 다음에는 팀 목표가 나오죠. 그래서 이 팀 정체성과 팀 목표가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과제가 목표와 연결되어야지 과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팀장이 어떤 이제 그 좀 자신감이 생겨. 아, 뭔가 내가 통제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팀장님으로서 이제 신임 팀장이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게 이런 팀에 대한 디자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팀장님의 시간 관리예요. 팀원일 때랑 팀장이 되고 나면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게 미팅하다가 하루가 다 갑니다. 맞습니다. 나는 할 일도 못했어. 그냥 해는 졌어. 아, 팀원들 다 집에 갔어. 이런 경우를 목격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이 되시면 하루에 일정 시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아주 디폴트 값으로 들어오는 미팅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빼고 남은 시간은 아예 할당을 줘야 돼, 나 스스로. 아, 이거는 내가 순수하게 나만이 해야 될 일 처리하는 시간, 팀원을 만나는 시간, 유관부서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안분해 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8시간 중에 얼마는 뭐에 무슨 정도로 이렇게 해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선입선출이에요. 들어온 대로 일 처리하다 보면 팀원을 한 분, 원호는 한 번도 못하고 한 분기가 지나가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렇게 새로 구성된 팀이기 때문에 팀원들의 케미나 이런 것도 다 틀려요. 일하는 방식 다 틀려요. 그거는 이제 계속 팀장님과 이제 원호는 하면서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 자체를 확보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중요한 요소를 다루시고 그 다음에 내 시간 관리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시고 안분하시는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네. DTA가 너무 흥미로웠어요. 디자인 팀 얼라이언스. 네. 네, 아까 오염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더 적절한 방법 같고 네. 팀의 정체성을 잘 세우면 목표와 또 과제까지 아주 명료하게 연결되죠, 한 큐에. 네.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새롭게 배운 네. 시간이었고 네. 또 우리 들으시는 구독자분께서 네. 팀장의 일정 관리,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또 우리 동료 리더분께서 또 같이 경험을 네. 나눠주셨습니다. 다 겪고 계실 거예요, 아마. 네, 우리 신인 팀장 네. 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 고민은 한 125번쯤 들어보실 거예요, 코치님. 네. 제목이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몰아주게 됩니다.입니다. 네. 네, 내용은 경험이 많은 팀원에게는 핵심 업무를 몰아주고 경험이 부족한 팀원에게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중반이 지나면서 숙련된 팀원은 과중한 업무로 지쳐가고 있었고 또 일부 팀원들은 또 거꾸로 성장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불만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또 리더분이 또 스스로 인정하는 건 효율을 우선하느라 구성원의 성장과 팀 내 균형을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업무 분배의 기준과 과정에 대한 나의 시각을 점검하고 싶다. 그래서 누가 잘하니까 업무를 많이 준다의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역량과 성장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팀장님이 일단 우선 멈춤하시고 지금 돌아보신 거잖아요. 굉장히 그거를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거 적절한 걱정인 것 같아요. 이게 업무 배분이 누구 중심으로 배분됐느냐라고 보면 제가 보기에 지극히 팀장 중심의 업무 분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막 쏟아지는 일에 빨리 나도 쳐내고 해야 되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다 자꾸 더 넘겨서 쳐내고 있잖아. 흔히 우리가 그렇게 저지르는 뭐 실수라고 말하기엔 좀 미안할 정도로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경험이 많은 팀원, 경험이 부족한 팀원 이렇게 나누셨는데 경험의 부족이 능력의 부족하고 일치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경험이 부족하지만 능력은 이미 갖춰져 있어요. 이게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역량이 되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부족한 팀원일지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약간 그 경험 많은 시니어나 팀장님이 조금 도와줘서 숙련자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단순히 일 쳐내기 위한 업무 분배와 할당이라면 아마 지속 가능성이 없어질 거예요. 지금 걱정하시는 거 맞아요.
팀장이 적절한 걱정을 하신 거고, 그럼 어떻게 분배해야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리 팀이 주요 과제들이 쫙 있잖아요. 이게 키 리졸트가 쫙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요 과제의 키 리졸트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각 과제별로 이 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한 역량들이 뭔가를 다 이렇게 매칭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팀원들을 딱 팀원들 한 명 한 명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이렇게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역량의 매칭을 하고 뭘 하셔야 됩니까? 경험이 좀 부족하지만 능력이 기본, 잠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난이도가 약간 높은 일을 매칭해 줘야죠. 그래야지 이 사람이 이제 성장 발전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핵심 과제, 그 다음에 핵심 역량, 그 다음에 보유 역량, 이렇게 매핑해 보시라. 예,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매핑해 놓고 난 다음에 팀원들 쫙 명단을 나열해 놓고 이 업무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굴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트릭스로 이렇게 매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누가 봐도 이게 합당하게 매칭되어 있다고 느껴야지 팀원들도 불만이 없고 팀장님도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일 많이 하는 이제 팀원 입장에서 약간 재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팀장한테 더 끔찍한 일이잖아요. 재미없어져가지고 팀장님도 팀 좀 옮기고 싶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팀장 진짜 기급할 일 생기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한테 너무 몰아주는 게 나중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해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네, 관련해서 업무를 잘하지 못하는 팀원에게도 일을 줘야 성장할 텐데 네. 또 막상 일하다 보면 그게 쉽지 않아요라고 솔직하게 또 말씀해주신 팀장님이 네. 있으시고 네. 저는 이 사연 읽으면서 네. 코치님 그 생각했어요. 리더분들이 보통 유능한 실무자였고 네. 그 당시에 일을 몰아서 했었고 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근데 다시 내가 리더가 됐을 때 네. 일 잘하는 사람들한테 일을 또 몰아주고 있는 자신을 네. 바라보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많죠. 그게 네. 우리가 많이 빠지게 되는 일종의 함정입니다. 함정이에요. 진짜 함정이에요. 그래서 함정이 빠지지 않도록 지금 이 팀장님이 질문 주신 게 함정에 안 빠지려고 지금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놓치고 있으면 함정에 빠지니까 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경험이 부족이 곧 네. 역량의 부족을 뜻하는 것 아니다라는 그렇죠. 걸 잘 기억하고 네. 팀 핵심 과제 그리고 네. 우리 팀원들의 핵심 역량 그리고 네.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매트릭스로 잘 그려서 네. 또 네. 연결해보는 네.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요 사연은 뒤에 거랑 약간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A급 인재 중심으로 육성하는 게 맞을까요? 입니다. 이 리더님은 팀원들과 격언로 1대1 면담도 하고 수시로 팀원들의 성장을 위해 기회를 마련하고 또 이분들의 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피플 매니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위 매니저로부터 올해는 상위 1, 20%에만 포커스를 해서 매니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상위 1, 20% 분들에 한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를 했는데 매우 잘하고 있는 분들이 그 챌린지에 좀 많이 힘들어하고 오히려 사기 저하가 됐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이 잘하고 있는 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 주셨고 그 다음 질문이요, 코치님. 네. 이분도 상위 매니저로부터 A급 인재를 S급으로 올리는 것에 집중해. 근데 이 리더의 관점은 B에서도 A가 나올 수 있고 그 성장의 기회를 못 잡은 팀원들한테 내가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네. A급 소수와 B급 이하의 다수를 어느 쪽도 놓치지 않고 네.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두 사연이 사실은 결이 같은 거니까 한꺼번에 다루겠습니다. 네.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네. 팀장님이 사연 주신 거 봐서는 참 뭐랄까 열심히 하시는 팀장님, 네. 그다음에 또 팀원에 대한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그런 사연이네요. 네. 팀장님들 이 사연을 이제 뭐 보내신 분도 그렇고요. 또 여기 지금 경창호 계시는 팀장님도 같이 고민해 보세요. 팀장님의 상사께서 왜 A급한테 집중해? 1, 20%한테 집중해. A를 S로 만드는 데만 집중해. 왜 이렇게 주문했을까요? 왜 이렇게 주문했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왜라고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격리들을 너무 많이 타고 사업이 다들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과 만드는데 지금 모든 사람이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키운다고 지금 신경 쓰고 시간 쓸 여유가 없어. 이런 생각으로 이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한 포인트는. 또 한 포인트는 좀 C급들이 좀 빠져주면 좋겠는데 희한하게 A급들이 회사를 떠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어서 상사들은 네. 핵심 인재가 조직 떠날까봐 전전긍긍 전전긍긍. 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인재 이탈을 걱정하는 것 때문에 이 말을 한 걸까? 아니면 성과 관리에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 말을 한 걸까를 구분하셔야 돼요. 일단 그걸 구분하시고 네. 또 상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내 나머지 팀원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냐? 아니요. 상사는 성과 관리에만 관심 있는 주제고요. 팀장님은 팀원 관리가 팀장님의 관심 주제예요. 서로 뭐다? 관심 주제가 달라요. 이렇게 상사가 그 말 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100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 팀장님 스멀스멀 걱정되는 게 뭡니까? 상위 1, 20%한테 일을 다 맡기면 이 사람 번아웃 돼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 회사 떠난다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되시는 거 그거 지극히 정상이죠. 그 사람들이 동기부여될 때 일을 주기만 하면 다 동기부여되느냐? 우리가 앞에도 사연 나왔는데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일을 몰아주잖아요. 굉장히 잘하는 일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을 맡기면 되게 모티베이트 돼요. 근데 내가 굉장히 잘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야. 그런데 좋아하지도 않는 일인데 잘한답시고 계속 맡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 번아웃 돼가지고 조직을 떠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 20% 되는 이 핵심 인재를 잘 활용하고 싶다면 이 사람이 잘한다고 하여 그만하고 싶은 일을 계속 시키면 안 된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지금 상사도 막 긴급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야. 이런 거는 상위 1, 20%에게 맡겨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일들이 매일매일 급하고 중요한 일만 한 게 아니고 중요하지만 덜 급한 일도 하고 안 중요하지만 급한 일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제 팀원들한테 안배하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이게 난이도에 대한 조절력을 좀 가져가셔라.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뒤에 사연에 보면 이제 B급 인재들한테는 어떡하냐. B급이 자기를 B급이라고 생각해주면 그나마 관리하기가 쉬워요. 근데 B급은 다 자기가 A급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급에게는 도전 가능한 난이도가 있는 일을 맡기고 약간 A급이나 S급이 슬쩍 도와줄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페어로 이렇게 일을 맡긴든지 아니면 이렇게 팀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든지 해가지고 A급 인재로부터 이렇게 흡수되도록 약간 이렇게 전이되도록 지식이 전이되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시는 게 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위 이 1, 20%에게는 항상 좀 더 새롭고 도전적인 직무를 맡겨가지고 이 사람들도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걸 경험시키시고요. 그 밑에 따는 도전 가능한 난이도, 너무 많은 난이도를 좀 포기를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너무 또 재미없는 걸 하게 되면 내가 지금 허드렛 일을 하려고 이 회사에 입사한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조금 어려운 일을 맡겨서 몰입시키는 게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뭉뚱그려서 답을 드렸는데 혹시 미진하면 저한테 다시 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또 우리 시청하고 계신 리더님이 말씀 주신 관점으로 업무에 대한 배분, 조정, 분장을 잘 해줘야겠다고 공감된다고 또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상위 1, 20%에게는 새롭고 좀 도전적인 성장의 경험을 잘 설계해주는 게 중요하고 또 B급이라고 하고 있는 현재 그분들한테는 난이도를 조금 조정해서 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 고민은 경력직으로 입사해서 힘들어요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서 네. 제가 하나를 네. 가지고 네. 온 겁니다. 네. 공채 중심 대기업에서 경력직으로 살아남기라는 제목이고요. 저는 공채 중심 문화가 강한 대기업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부장급 3년 차입니다. 이전 직장에서부터 직무 전문성을 인정받았지만 이곳에서는 팀장님과 기존 팀원들이 제가 이직해서 내부 사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주요 업무에서 지속적으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연차의 동료는 노골적으로 저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애써 쌓아온 경력이 물경력이 되는 건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해결하고 싶은 이슈는 저를 견제하는 팀장과 동료에게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 저를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다소 이 상황이 좀 비관적으로 느끼셨는지 두 번째 고민은 네. 여기에서 이렇게 물경력이 되느니 이직을 준비하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니 아직도 공채 문화가 남아있는 대기업이 있나? 근데 생각보다 대기업에는 네. 그 공채 없어지지 않았나? 비중이 그러니까 기존 구성원들이 네. 올라오는 경우에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참 미묘하실 거예요. 이분이 네. 이 질문을 주실 때까지 마음고생하신 게 그렇죠. 이게 미묘하게 사람을 약간 따시키는 것 비슷하게 미묘하게 무시하는 것 비슷하게 저 이렇게 은따처럼.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차라리 대놓고 하면은 뭐 싸워보기라도 할 텐데 맞아요. 싸우기는 애매하고 뭐 어떻게 하여튼 좀 그러신 걸 거예요. 네, 네. 이걸 이제 조직에서 어떤 용어로 불리는가 하면 미세 공격이라고. 미세 공격. 예, 마이크로 어그레션. 미세 공격. 너무 와닿습니다. 약간 뭐라 아 우리는 그렇게 일 안 하는데요. 아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요. 그 고민 님- 중에 그런 적 있었어요. 이렇게 님 네. 전에 회사는 그랬나 보죠. 어, 이런 게 이제 미세 공격인 거야. 반응하기 애매하게. 이걸 나를 까는 건지 안 까는 건지. 그쵸, 그쵸.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 은근히 기분 나쁘네요. 그런 표현들이.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경력 입사했을 때 이제 밍글대지 못하고 네, 예, 네, 네. 물에 기름처럼 겉돌다가 다시 또 이직하고 하는 경우를 이제 저도 실제로 코칭한 대상자도 있었어요. 네. 프로베이션 기간이 중인데 완전히 물에 기름이 된 상태로 어떡하냐 저 사람 회사가 걱정돼가지고 코칭을 매칭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세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공격은 받긴 했어. 그럼 나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근데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멀리 두고 지금 공격하는 거잖아요. 네. 나를 지금 직접 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주눅 들어가지고 움찔하고 뒤로 빠져 계시면 더 이상 관계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어떤 점이 좀 낯설게 들리셨나요? 내가 그 미세 공격한 사람한테 한 발짝 더 다가가야 돼. 한 발짝 더 다가가서 정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걸 내가 직접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작업을 하셔야지 이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깨집니다. 아니면 이게 계속 반복되고 나만 부적응자 되고 이직해야 되나 뭐 아무것도 이것은 못하겠네 이런 생각이 되면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생각합니다. 뭐 경력이라고 뽑았더니만 뭐 잘한 것도 없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미세 공격을 받았을 때 지난 3개월 동안 내가 어떤 처신을 했지 이걸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움찔움찔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표정 굳어지고 못마땅해 하고 할 얘기 있냐고 하면 없다고 하고 나도 없습니다 하고 이제 미팅을 끝내지 않았는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뭐 되게 소극적이야 사람이 무슨 얘기를 보면 맨날 뭐 좀 우리하고 결이 안 맞는 얘기하고 이렇게 나를 평가하는 얘기를 또 어딘가 들었어. 누굴 통해서. 나는 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이해하지만 거기 머물러 계시면 더 이상 친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나한테 딱 공격을 시작한 사람한테 한 발 더 다가가서 여기서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네. 그런 부분을 내가 물어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팀원 전체랑 관계를 미세 공격을 대응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시니까 팀원들 중에 그나마 내가 가까이 다가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이랑 한 명을 공략해서 그 사람이랑 친해지는 노력을 하십시오. 이렇게 한 명을 통해서 이렇게 브릿지처럼 넘어가는 것이지 동시에 여러 사람을 사귈 수는 사귀기 쉽지 않아요. 이미 이런 기분을 느꼈었다면 동시에 사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명하고 이렇게 좀 친절을 베푸시고 조금 인간적으로 다가오게 만드셔서 한 명하고 친해지고 그걸 교도부 삼아서 좀 진도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격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셔라. 공격에 한 발 더 다가가셔서 네, 공격하는 내용이 궁금해요. 그 공격을 알려주세요. 코치님, 이건 정말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세 네. 공격을 누군가 걸어온다면 네. 뒤로 물러서거나 움찔하거나 네. 약간 기분 나쁜 티를 드러내기보다는 네. 혹시 어떤 부분이 낯설게 나한테 느껴지셨는지 네. 네. 여기서는 어떤 방식으로 네. 일하는 게 그렇죠. 좋은지 네. 좀 그렇게 네. 물어보면 좋을 것 네. 같고 되게 많이 공감을 하셨나 봐요. 또 미세 공격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 그 시청 중이신 리더분들이 네. 저는 팀장으로 들어왔는데 이전 팀장님에게 팔로우 되어 있는 팀원들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회사 문화도 너무 다르고 미묘하게 매기는 말투를 쓰는 네, 미세 공격. 여기 너무 와닿으셨나 봐요. 그 다음에 하트체칼피님도 미세 공격 반응하면 저만 예민한 사람이 되는 그렇죠. 것 같았는데 맞아. 네. 너무 공감되는 맞아요. 말씀입니다 했고 또 그 아래 계신 분은 미세 공격하는 분에게 다가가는 건 쉽지 않죠. 쉽지 네.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화를 시도해보는 건 좋을 것 같고 또 그 아래 다가가려고 하면 뒤로 빠지고 선을 너무 좀 질이 좀 네, 그래서 리더분들이 이 사연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텃세 아닌 텃세라고 하잖아요. 일종의 텃세죠. 네, 네. 여기에 네. 좀 성숙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화법을 네. 우리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이 사연을 보는 사람이 팀 리더가 아니고 팀원이고 그렇다면 이분이 속해져 있는 팀 리더께서 이건 개입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팀의 조직에 그 소통하는 어떤 문화,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이 개입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공격한 사람에게 그렇게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요? 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팀장님 중재해야 되는 거죠. 네, A님, 우리 B님한테 우린 그렇게 하잖아요 라고 말씀하신 거에 그렇게라는 게 나 이해를 못하는데 팀장이 나도 이해를 못했는데 그렇게가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네,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시면 B님이 오해 없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 팀 리더가 개입하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네. 이 팀 리더의 개입 포인트 네. 꼭 기억해 두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사연입니다. 실무형 팀장, 제가 팀원들의 성장을 맡고 있는 걸까요? 이분은 프로젝트 리딩이나 파트 리딩 역할을 잘 수행한 덕분에 팀장으로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십니다. 네, 이분은 솔직히 팀장이라는 역할에 대해 드라마 속 이미지처럼 되게 멋지게 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네. 실무에 깊이 관여하고 네. 팀원들과 함께 혹은 앞서서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런 방식으로 일할 때 자기 효능감을 느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변 팀장님들이 최근에 하신 피드백이 본인이 실무에 너무 관여하는 방식이 되면 팀원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최근에 내가 앞장서기보다 팀원들한테 맡기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나? 그래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지금 저의 방식이 잘못된 건지 바뀌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꾸는 게 좋을지 근데 이분의 염려까지 좀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깊게 관여해서 이끌었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전환하면 현재까지 팀과 함께 실무를 하며 쌓아온 협업 방식이 깨지지 않을까 두렵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제 사연 주신 분이 IT 쪽에 계신 네. 분이잖아요. 네. 실무적으로 이제 아마 탁월하셔서 팀 리더가 되신 경우는 유관 부서들도 다 이 사람한테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 이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빨리 풀리고 빨리 네. 처리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IT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많이 이제 코칭을 해보면 네.
가르치는 시간에 하는 게 빨라요. 오, 네네. 예, 사실일 겁니다. 네, 명백히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일을 처리하려니 내가 할 수밖에 없고 주변에서는 그러다가 네, 팀원들이 다 나가 떨어진다라고 하고 이런 이제 중간에 계시잖아요. 팀장님이 지금 본인이 실무에 깊이 관여하고 팀원들과 함께 혹은 앞서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리더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모습과 실무에 개입하는 것이 동격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요 지금 말씀은 실무에 관여하는 게 내가 직접 하는 거냐 아니고 앞서서 고민하는 거 이게 대신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해 나가는 리더의 모습 이거 직접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리더의 역할이야라고 알고 계시는 건 네, 맞습니다. 동의해 드리고요. 근데 그걸 실무를 내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그걸 해결해 주는 거냐?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거는 팀원들하고 의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좀 성격도 급하고 너무 많이 개입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개입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 생각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개입의 정도에 대해서 팀원들의 의견을 먼저 들으시고 그 팀원들의 의견을 듣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하면 팀장이 자기 문제를 알고 있네 라고 하는 안도감을 줘요. 진짜 뭐야 감나라 대추나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거면서 그럼 우리는 왜 필요해 혼자 살지 뭐 이런 막 불만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어. 근데 팀장이 어느 날 제가 이 문제를 좀 여러분하고 의논하고 싶어요. 그러면 팀원들의 안도는 뭐야 문제는 알고 있군 이러면 다가가기가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가 개입하고 내가 어디서 발을 빼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그 선을 팀원하고 의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그 다음에 팀장님은 이 협업의 방식을 깰까 걱정하시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팀장이 약간 모양 빠지는 약간 주변 부서 욕을 먹을 각오만 좀 하시면 극복될 문제 아니겠어요? 나는 내 팀에서 그런 소리 듣는 거 자존심상해서 못 견뎌. 이것 때문에 미연에 다 방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팀은 학습 비용으로 한 바퀴 조금 돌아오는 거. 네. 팀원이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시행착오하면서 배우잖아요. 그럼 내년이 훨씬 쉬워질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차라리 그냥 잠깐 욕을 먹겠다라고 결심하시는 순간 팀원이 좀 키워지겠죠? 그럼 내년이 쉬워질 거예요. 근데 원래 욕을 안 들어먹겠다고 바들바들 떠시면서 방어하시잖아요. 그럼 내년은 또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후년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네. 팀원들은 리더십 서베이에서 이 팀장이 일을 못 해먹겠어. 마이크로 매니저야. 이러고 이제 리더십 평가를 엉망으로 하겠죠. 그럼 내 인생이 지금 앞으로 뒤로 꼬이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 피드백을 받고 하시기 시작한 거 잘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팀원이랑 같이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습 비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팀장의 마인드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아쉽지만 여기가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의 제목이 팀원들이 저한테 대문자 치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읽고 빵 터졌는데요. 사실 공감과 관련된 사연을 되게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하나를 픽했고요. 내용은 최근 리더십 평가에서 몇몇 팀원들이 제가 팀원들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을 잘 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느꼈고 칭찬이나 격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의 고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고 여겼는데 팀원들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피드백을 받고 나니 제가 팀원들과 정서적으로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깊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저는 대문자 T인데 인정하셨어요. 제 기준에서는 공감하고 칭찬을 한 것인데 상대방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대문자 T는 공감하고 칭찬조차도 일처럼 하시잖아, 그죠? 네. 네. 그리고 이 메시지 안에도 생각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 사연은 정말 너무 실감이 나는 게요. 네. 제가 지금 코칭하고 있는 어느 그 부서장님이 공감 재능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 제가 심지어는 당신은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인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야 정말 직장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저런 상태로 어떻게 부서장까지 됐지 할 정도로 근데 기술적으로 너무 탁월하시대요. 그래서 회사가 리더십 평가는 굉장히 점수가 낮은데도 계속 이제 킵하고 가시더라고. 기술적으로 이분이 이제 탁월하셔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분하고 대화 나눈 거를 샘플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느 날 팀장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부사장님 진짜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도 일이 너무 넘치도록 많은데 계속 치고 들어오는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하고 왔대요. 이 사람이 지금 계속 그 기한을 못 지켜가지고 약간 부사장님이 약간 역정이 나 있는 상태인데 팀장이 와가지고 부사장님 일을 못 치는 이유가요. 지금도 너무너무 많은데 계속 지금 추가로 들어오는 일이 너무 많아서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부서장님이 공감 제로이신 이 부서장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군요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자 일들이 무슨 일이 일단 얘기해요? 얘기를 다 하게 만들더니 자 그러면 자 이거 1, 2, 3 세 가지로 정리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 그래서 그 팀장님 만족하고 나가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기가 봐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복귀해봐도 자기가 잘못한 것 같대. 또 뭐를 더 잘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T들의 대화거든요. 뭐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걸 복귀해 보신다면 뭐가 필요해요? 지금 팀장님 뭐 하소연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부사장님.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부사장님 첫 마디가 뭐 해야 돼요? 힘들죠. 힘들겠네요. 이게 첫 번째 공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마땅히 느낄 감정에 대해서 읊어주는 것 그게 공감이에요. 근데 많은 이제 이 사연 주신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T형의 리더분들이 실수하는 게 뭔가 하면 문제를 가지고 왔어. 그러면 빨리 이걸 풀어줘야 될 것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부서장님처럼 1, 2, 3로 솔루션을 주고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올 가능성이 있지. 어느 나로. 왜냐? 가봐도 소용없어. 짜증만 더 나. 그래서 이분에 대한 피드백이 혹대로 갔다가 항상 혹 붙이고 나와.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느낄 만한 감정을 정확하게 던져야 된다는 부담 갖지 마세요, 팀장님. 엉터리를 내가 잘못 짚을 수도 있어요. 잘못 짚으면 그 당사자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정정해줘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서 먼저 감정적으로 호응을 먼저 보낸다. 힘들죠. 힘들겠네요. 이렇게 먼저 읊어주시는 것. 그 다음에 제일 고민되는 게 뭐예요? 지금 일도 많아. 근데 치고 도는 일도 많아. 그럼 지금 순간에 가장 고민돼 팀장이 가장 지금 나한테 가져올 정도로 가장 고민되는 건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 팀원들이 새로 또 일을 주는 거에 대해서 극렬하게 저항할 것 같은 걱정을 한 거잖아요. 이 팀장이. 그래서 이 부장한테 와가지고 극렬한 저항이 걱정되니까 좀 조정을 해보려고 비비려고 온 거예요. 맞죠? 이제 그렇게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 흐름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T가 공감을 못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T냐 F냐 고정이 아니에요. 노력하면 T도 F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스킬로 본인의 기질을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고나긴 T로 태어났지만 이제 대인 관계 기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전자기기 이렇게 패드 같은 거 새로 사게 되면 이런 기능 있나 저런 기능 호기심을 가지고 막 해보잖아요. 그래서 공감도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접근해보고 저렇게 접근해보고 내가 시도를 해봐야지 기기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사람한테 익숙해지잖아요. 공감 언어도 써버릇하면서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게 잘 먹히는군, 안 먹히는군 경험이 누적되잖아요. 그래서 해보시는 게 답이다. 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와, 저는 완전 반대로 T팀원이 저를 속 터지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대로 팀원이 T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이제 그 F 팀장은 네. T 팀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타격받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죠. 역으로 T는 이 사람이 T 팀원인데 이 팀원은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호기심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그 호기심으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노크를 해보시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얘기,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겠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칭이 어떻게 가능하냐, 뭐 당신은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이해합니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요. 제가 다행히 심리학을 전공을 해서 심리학의 그 학문적인 성립이 가능한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똑같다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있기 때문에 심리학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라면 이럴 때 기분 나쁘고,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고, 인간이라면 칭찬받으면 기분 좋고, 이게 심리학이잖아요. 심리학은 이게 뭐죠? 유사성이 있어서 심리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 따위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칭찬만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이 고유성이 있잖아요. 심리학은 유사성과 고유성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사람들은 기본 인간이라면 하는 것도 있고, 사람마다 개성에 따라서 좀 고유하게 터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요 두 가지 이제 렌즈를 가지고 팀원들 좀 보시면 좀 숨통이 트이지 않으실까. 네, 사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F와 T를 떠나서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다에 대한 그렇죠. 공감에 대한 포인트를 네. 갖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또 팀장님 스스로가 너무 내가 솔루션 자판기처럼 그렇죠. 예, 플랜 A부터 플랜 C까지 줘야 네. 된다는 강박을 내려놓을 필요도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팀원이 그것만 바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말씀 주셔서 T나 F나 호기심이 정말 네, 중요한 네. 것 같아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도 너무 빠져들어서 하다 보니 지금 다루고 싶은 사연이 너무 많은데 시간상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코치님. 지났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마 내용이 다 내 얘기 누가 써서 냈지? 하시는 리더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저희가 리더십 전위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또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저희가 각 고민에 대해서 솔루션 카드를 만들어서 또 리더십 전위 회원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책은 뭐가 있을까? 또 이럴 때 리더 스스로 혹은 구성원들한테 어떤 질문을 던져보면 좀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제안해 드리려고 하고요. 각 고민에 대해서 리더십 전위에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팁들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랜선 코칭 유익하셨나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혹은 링크로 들어오셔서 후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코칭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보시면 5월에 대한 그룹 코칭 주제가 보이는데요. 주제는 성과를 만드는 몰입형 팀 문화 설계 전략이고요. 컬처 엔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네, 그룹 코칭 신청은 리더십 전이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시고요. 네, 오늘 리더십 전이 체험권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가입하고 체험하시면서 또 그룹 코칭도 같이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코치님 오늘 지금 정말 놓치고 싶은 얘기가 단 한순간도 없을 만큼 미세군도 너무 기억에 남아요, 코치님. 이런 표현들을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네. 배우고 또 리더님들이 모든 걸 해결하려 한다거나 다 내 탓이 한다거나 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말씀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그 현업에 있는 리더분들 힘내시라고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팀장님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어른 되잖아요. 팀장님들도 초보가 있고 이제 그 숙련된 팀장이 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잖아요. 프랙티스 해보시면서 늘거든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일단 왜 집을 났으면 길을 찾게 되는 것처럼 내비게이션 없어도 우리가 길을 찾았던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집을 나서면 목적지 가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리더십을 발휘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어오신 거는 마음 먹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팀장님도 응원 드리고요. 마음 먹으시다가도 삐끗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답을 찾아주실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코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 주신 게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리더십이 완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 실천하면서 또 그 실천의 총체가 또 리더십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삐끗하시면요, 리더십 종이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연고도 발라드리고 네. 네일밴드도 발라드리고 네. 코치님도 모셔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5월 코칭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